중종 왕정으로 공신이 된 새로운 훈구파가 국정을 장악했다. 나는 이런 공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훈구파라고 난 얘기를 합니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를 다시 등용을 했다. 언간집과 삼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조광조라는 사람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사님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읽는 거 잘 들으세요. 진사님들. 조광조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광조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반드시 공부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훈을 삭제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훈 삭제. 위훈 삭제가 뭐냐면은 그 공신의 목록을 좀 조절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훈 삭제가 뭐냐면 진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종 반정을 일으켰을 때 지나가다가 물 한 잔만 줘도 이게 공신이 되는 거야. 그럼 공신이 되면 땅 줘야 되지. 그것만 끝나나? 그 자식들까지 줘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공신의 숫자가 이때 당시에 300명에서 280명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뭔가 이상하다. 다시 조절하자. 그 다음에 현량과 실시. 현량과 옆에다가 적어볼래요? 이게 적혀있네. 추천제인데 추천제. 그러니까 추천제라는 건 뭐냐면 이 과거제도에 지금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과거 시험 면접 볼 때는 다 인맥을 통해서 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오히려 지방 유림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뽑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도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뽑으면 이 조광조가 이렇게 해서 뽑게 되면 이 사람 역시도 누굴 뽑자고 주장하겠어? 이 사람 역시도 이 추천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겠어요? 이 추천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 조광조라고 하면 안 되고 살인파예요. 살인파. 살인파들이 관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와 도교 행사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자 진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듣습니다. 도교 행사 옆에다 뭐라 그랬냐면 그 조선시대에는 도교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교 행사 중에 하나가 소격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격서라는 걸 폐지해요. 그래서 이거 한능검에 나와요. 소격서 폐지. 선생님 소격서 폐지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도교, 을지문덕, 뭐 나오겠냐? 조교, 백제 금동 대학론, 도교, 또 뭐 있지? 한수문이 벽돌, 도교, 팔관원, 도교, 소격서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와요. 선생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소학 봅시다. 소학. 소학은 7세 아동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이거 내가 27살 때 읽었는데 내 지도 교수님이 이거 7세 아동이 읽는 거 아이가? 그래서 저 27살이라 똑같은 7이라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님 말 잘하네. 넘어와서 경련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박납의 패전을 시정했다. 박납이라는 건 뭐냐면 진사님들 앞에 보겠습니다. 진사님들 조선시대 세금이 뭐 있어요? 조선시대 세금 세 가지. 조선시대 세금. 첫 번째 조세. 2. 군역.
이 분역이 아니고 특산물 내는 거. 공납. 세 번째가 뭐예요? 요역. 역. 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역과 요역이 있다. 그래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고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건데, 자, 지금부터 진사님들 설명을 잘 들으세요. 특산물은 특산물을 내는데, 이 특산물을 내가 예를 들어 진주에 사는 성민이가 비단을 바쳐야 돼. 진주는 비단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비단을 갖다 바쳤어. 근데 성민이 보고 진주에 사는 성민이 보고 갑자기 전복을 따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성민이는 전복 따러 거제를 가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자, 여기서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다. 방납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온다. 이방들이 등장하는 거야. 이방. 아전들. 그래서 이방하고 아전들이 등장해가지고,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대신 내줄게. 내가 대신 내줄게. 이방들이. 그게 방납이야. 그럼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당연히 뭐 달라 하겠어? Show me the money. 돈을 달라 하겠죠. 돈을 달라 하겠죠. 그게 방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진사님도 이해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향약. 향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향약이라는 건 향촌의 약속이에요. 향촌의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어촌에서는 뭐 물고기를 다 잡으면 안 된다. 뭐 어촌만의 약속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농촌에서는 농촌만의 약속이 있을 거고. 그런 마을만의 약속을 향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약의 보급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조광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향약을 보면 어떤 향약이 있냐면 여시 향약. 이게 중국 거예요. 중국 향약을 번역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소학을 보급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향약, 7세 아동이 공부하는 거 다 이런 거를 다 왜 하자고 했겠어요? 다 이게 사진파가 얘기하는 유교적 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그래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향약 여기다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진사님들. 특히 요거 4대 동목. 외우지 말고 읽어봐라. 왜? 보기에 이거 시험에 나왔다 이거. 이 진사님 요거 중고등학교 때 요거 한번 여러분 도덕 시간이나 이런 데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조광조의 호가 있는데, 조광조의 호가 정황이 정황. 요거 적으세요. 호가 정함이. 됐습니까? 호가 정함이 정함.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고, 자, 이거 죄송해요. 그 다음에 그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하니까 이 정조 누구야 중종이 약간 정색을 했어요. 아, 지친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훈구파도 싫어했겠지. 그래서 중종이 그 강에 그 상덕궁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나뭇잎을 봤는데 나뭇잎에 이렇게 파여 있었어. 조씨가 왕이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훈구파들이 나뭇잎에다가 그 꿀로 적어 놓은 거야. 조씨가 왕이 된다고. 그럼 꿀로 적어 놨으니까 그 나뭇잎을 다 어떻게 했겠어? 나뭇잎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나뭇잎이 다 어떻게 됐겠어? 벌레들이 먹었겠지. 벌레들이 그걸 먹었으니까 벌레들이 그걸 먹고 어떻게 됐겠어? 하였겠지. 근데 그 조씨가 왕이 된다 그 말만 보고 왕이 열받아가지고 조광조를 죽였어. 그게 기묘사화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광조의 잔소리에 지쳐서 죽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진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잔소리를 할 때 적당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외워야 되냐? 조광조의 잔소리라고 외워야 된다고. 조광조의 잔소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사님들? 조광조의 잔소리.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포인트는 정함, 미운 삭제. 정답은 2번. 진사님들 5번 누구예요? 5번. 그렇죠. 정도전.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음,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5번 누구예요? 정도전. 했죠? 자, 그럼 요거 중요하다. 삼포에란. 자, 앞에 볼게요. 삼포외란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진사님들. 우리나라는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4대 교린입니다. 4대. 명나라한테는 4대를 하고 약한 나라한테는 강경책과 운건책을 쓰는데 여진족에게는 강경책으로는 뭘 썼어요? 여진족의 강경책은 우리가 말 나온 게 복습해보자.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은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 바로 사군육진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진족에 대한 온건책은 뭘까? 바로 무역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사군육진은 누굴 지칭하냐면은 바로 세종대왕을 지칭하고 무역소는 태종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강경책으로는 대마도를 정벌 합니다.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이거 세종대왕이죠. 그다음에 온건책으로는 이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온건책으로는 계약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이것도 세종대왕인데 세계 항구를 오픈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포기항이라고 하죠. 근데 시험에는 삼포기항이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라고 나온다? 계약조라고 나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다시 진행을 이렇게 쫙 내려서 근데 이 항구를 오픈하고 일본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무역의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걸 조선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게 중요하다. 이 허락해 주지 않자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난의 이름을 뭐라 한다? 삼포외란이라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삼포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게 중종 때 일으킨 반란이야. 그러면 시험에 조광조가 나오고 아까처럼 나오는 문제 유형도 있지만 중종 때 일어난 사건 중 그러니까 조광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선이 그러면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삼포회란 다음에 조선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그 삼포회란 다음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게 바로 비변사라는 게 설치가 돼요. 비변사라는 게 뭐냐면 국방임시기구야. 국방임시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임시라는 거는 뭐겠어요? 임시라는 건 중요한 일이 터지면 설치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비변사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까 지금 송지효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임시기구가 아니라 최고권력기구가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비변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 근데 하여튼 삼포회란 다음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면 비변사를 찍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무리 갈게요. 자, 군적 수포제를 실시하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 군대 오지 말고 군포를 몇 필만 내라? 2필.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 상비군을 육성한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백운동 서원.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서원.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원. 사립 지방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예요. 16세기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세웠대. 그러니까 개인 학교를 세운 거야. 근데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이 서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건의를 했대. 그게 사액서원.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허락해줬어. 그래서 이게 뭐야? 소수서원이야.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질문. 서원이 최초로 생긴 곳은 어디야? 서원이 최초로 생긴 곳. 그러니까 서원이 최초로 생긴 시기는 중종이지, 중종. 소수서원은 영주에 있대요, 영주. 경상북도 영주. 그 부석사 무량수전 있는 그곳. 진사님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사액서원은 이름이야, 특권이야? 이게 중요해. 소수서원은 이름인지 특권인지.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소수성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간판을 왕이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은 사약이고 이름은 소수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흥선대원까지 700. 그러니까 이 서원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액이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럼 사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면세, 면역, 그다음에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림이라고 해요. 유림.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을 유림이라고 해요. 유림.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유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면세, 면역 받는 거야. 그런데다가 공부를 또 나중에 안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흥선대원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도 하고 제사도 담당했다. 됐습니까? 선생님 다 됐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려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선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에 명종, 선조, 조선하고 딱 그 효종까지 딱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상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문제는 없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